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걱정을 하시는 뇌혈관 질환들은 아주 종류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또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환들 그리고 그 질환들의 수술법, 특히 최근에 나온 수술법들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알아두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혈관 질환 수술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분을 모시고 왔거든요. 정말 수술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수술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신 수술도 있다고 합니다. 뇌혈관 수술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정영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네. 정영균입니다. 예, 정말 외모부터 수술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풍깁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선생님 기초 학습부터 하고 좀 넘어갈게요. 예, 예. 뇌혈관 질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예, 예. 예. 보통 출혈성 뇌혈관 질환과 예. 허혈성 뇌혈관 질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출혈성 뇌혈관 질환은 역시 뇌출혈이 생기는 것인데요. 네. 혈관이 파열되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네. 이게 관련되는 질병은 고혈압이 있는데 장기간 조절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네.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예. 또 흔한 질환으로는 예.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예. 뇌동정맥 기형도 있고 예. 모야메아병 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혈관들이 터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거 이게 이제 출혈성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뇌혈관 질환이 예. 있는데 혈관 역시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예.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예. 피가 충분히 못 가서 뇌에 이렇게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경동맥이나 네.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예. 뇌혈관을 막음으로써 음. 뇌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뇌출혈과 뇌경색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 제가 배울 때는 옛날이니까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즘은 비율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 심평원 결과에 따르면은 네. 뇌출혈의 비율이 의사들이 치료하는 뇌출혈의 비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예. 허혈성 뇌질환, 뇌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뇌질환이 한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경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 훨씬 더 많습니다. 뇌출혈이 준 건가요? 뇌경색이 는 건가요, 선생님? 아마 뇌경색이 허혈성 뇌질환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점점 더 바빠지시는 예, 이 계절이 더 위험한 거예요, 선생님? 겨울 같은 계절이 더 위험한가요? 예,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어느 계절에 많이 생기는가? 정말 겨울에 겨울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많이 생기는가 조사를 했더만은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에 환절기, 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경우, 네. 그리고 혹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예, 겨울이라 해서 유별나게 많은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화장실이 저 밖에 있을 때 뒷간 가시다가 새벽에 뒷간 가시다가 큰일 당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었는데 예. 요즘은 뭐 다 실내에 있으니까 근데도 어르신들 왜 습관처럼 계속 새벽 운동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예, 예. 약수터에 가시고 이런 예. 분들 이분들은 겨울에 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굉장히.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벽녘에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목과 머리가 네. 더운 데 있다가 갑자기 추운 데 노출이 된다든지 예. 혹은 추운 데 있다가 갑자기 더운 데로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예. 아마 그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꼭 새벽에 무슨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크게 영향이 끼치지 않게끔 예. 단두리를 잘 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예, 예. 그렇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 예, 맞습니다. 조금 기온이 올라간 다음에 나가시는 게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뇌혈관 질환 걱정 안 하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계속 재발해서 걱정 이게 막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예.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위험 요인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위험인자는 네. 아마 뭐랄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면은 대부분이 담배가 네. 굉장히 많이 관계되고 그다음에 예. 술, 고지혈증, 예. 더 붙이자면은 당뇨 조절, 네. 고혈압 조절, 예. 또 체중 조절 이런 예. 것들이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님이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나도 고민을 해야 하나요? 걱정을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그러니까 관계된다고 하는 병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모야모야 병을 가지신 분들 가족들이 예. 걱정이 많고 예. 뇌동맥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만 그렇습니다. 아하. 뇌동맥류도 가족이 만약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네. 가족도 검사를 권유하는 편입니다만은 네. 어떤 제 생각으로는 네. 유전인자의 소인보다는 네. 같이 생활하니까 예. 같은 식생활 습관, 같은 활동 습관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계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전자보다는 가족력이 더 강한 것 같다. 예, 맞습니다. 똑같이 뭐 체중이 불거나 똑같이 짜게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선생님. 코골이 있으신 분들 뇌졸중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저도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사실입니까? 예, 실제로 위험인자에 코골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뭐 그런 질환입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뇌졸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전조 증상을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하고 조심해라. 병원에 와라. 이런 증상들이 있죠. 예, 예. 일반적으로 흔하게 알려져 있는 전조 증상은 네. 역시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예. 여기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실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의사들이 이제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런 증상이 평가를 하고 판단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예로 들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일 흔하게 있는 게 이제 의식 상태인데요. 네. 의식 상태는 명료하냐, 네. 기면 상태냐, 혹은 혼수 상태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 명료한 것은 아시겠지만은 기면 상태는 자꾸 잠이 오는 상태입니다. 흔들어 깨워도 자꾸 이렇게 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평가 항목에 들어 있고 예. 그 외에는 갑자기 이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다음 항목은 이렇게 복시인데 네.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두 개로 보이거나 혹은 아예 안 보이거나.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안면 마비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예. 그 외에는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네. 꼭 한쪽 팔다리에 같이 문제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근력이 떨어진다, 예. 힘이 빠지는 경우, 그리고 한쪽 팔다리에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느낌이 이상하다, 내 팔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의 이상, 네. 혹은 언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예. 있고, 그 외에는 집중력 장애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예. 사람을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든지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네. 집중력 장애를 판단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한 거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만성적으로 두통을 늘 달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이런 두통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로 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 머리 전체가 다 아픈 통증이 갑자기 생기고 예.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통증이 쭉 지속되고 예. 그러면서 구역질을 할 수도 있고 예. 더 심한 경우에는 토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예. 혈압이 상승돼 있다 그러면은 뇌졸중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그 얘기도 하시는데 나는 이런 통증은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동맥류 파열이라는 통증은 네. 예, 정말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렇게 통증을 표현하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다 안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 태어나서 처음 정말 이렇게 뭔가 펑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다. 예, 맞습니다. 어지러움도 조금 다릅니까? 그 평소에 조금 어지럽다고 내가 그런 게 자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현훈이라 그러는데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지럼증을 실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원인을 따지면은 눈도 문제가 관계가 되고 예. 귀에도 어지럼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하는 뇌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지럼증의 형태가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돌아간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사실은 이제 버티고라 그러 영어로는 버티고라 그러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예, 막연하게 어지럼증이 지속되면서 예. 역시 혈압이 상승된다 그러면은 머리를 한번 염두에 두고 검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근경색이랑 뇌경색 얘기할 때 선생님 우리가 늘 골든타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3시간 얘기도 하고 4시간 얘기도 하고 4시간 반 얘기도 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골든타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혈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을 하는데 네. 이 성공률이 지금 거의 90% 이상을 우와. 얘기합니다. 예. 다른 치료법들이 있지만은 네. 아마 이 수술이 이 치료가 네. 제일 직접적이고 예. 환자한테 제일 많은 도움을 주는 치료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생긴다든지 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 해서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증상이 발현된 지 3시간 이내에 예. 오는 경우에만 이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 지금은 여러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예. 4시간 반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4시간 반 이내만 도착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거기다 더 덧붙여서 만약에 뇌경색이 정말로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고 네. 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 범위가 좁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도 우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늘어났다고 해도 빨리 오시면 빨리 오실수록 효과는 더 좋다. 이거 잊지 마시고 꼭 빨리 도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뇌경색이 제일 더 많다고 하니까 예. 뇌경색 치료하는데 아까 선생님 살짝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혈전을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옛날에는 뭐 주사를 줘서 혈전을 녹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냥 바로 끄집어내는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TPA라 그래서 혈전을 녹이는 주사를 쓰기도 했는데 네. 그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예.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아마 최우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법으로는 혈관 내에다 카테터를 쭉 넣어서 네. 그 막힌 부위에 있는 혈전을 끄집어내는 그런 치료를 제 1차적으로 지금 예. 우리나라 전체와 전 예. 세계적으로 아마 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히 손재주들이 좋으시니까 이런 거 예.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좁아서 못 들어가거나 해서 치료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끄집어내기가 힘든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힘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 경우에도 맞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의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경우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네. 여기 혈전을 막은 경우, 예. 혈전을 끄집어내더라도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미 막혀 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이 이미 아까 4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4시간 반이 지나서 너무 와서 지나서. 4시간 반이 지나서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 혈전을 끄집어냈을 때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치료를 시간이 지나서 오거나 예.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네. 또는 시술이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예. 보다가 상태가 진행이 되면은
머리뼈를 잘라내는 두개골 감압술을 했습니다. 예. 피가 잘 가지 않는 예. 혈관이 막힌 뒤쪽에 있는 피가 잘 가지 않는 부위에다가 예. 혈액을 공급하면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막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예. 호수를 끌어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아이디어로 두피에 있는 혈관, 예. 머리 피부에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박리해서 막혀 있는 뒤쪽에 있는 그 피가 가지 않는 혈관 쪽으로 이어져서 예. 피가 돌게 함으로써 예. 아마 최근에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예.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여쭤볼 텐데요, 선생님.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용어는 처음 들었는데요, 선생님. 뇌경색인데 악성 뇌경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종양도 아닌데 악성 뇌경색은 어떤 뇌경색을 말하는 건가요?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고 예를 들어서 4시간 반 이내에 오더라도 예.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뇌경색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혈관이 막혔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 그리고 혹시 약간의 출혈을 동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 뇌경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뭐랄까 죄송한 얘기지만 사망률이 높습니다. 높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를 악성 뇌경색이라고 그러고 예. 이런 경우에 대한 치료는 예. 두개골 감압술이라 그래서 예. 일단 압력을 떨어뜨려야 환자 목숨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두개골을 감압하는 예.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예. 됩니다. 두개골 감압 말이 조금 점잖은데 이게 두개골 감압이라는 게 사실은 두개골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열어두는 걸 말하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단단한 뼈 조직을 예. 뼈를 갖다가 한쪽 편에 한 70% 정도, 예. 80% 정도 이렇게 네네. 잘라내고 예. 압력을 견딜 때까지 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악성 뇌경색이 있을 때 두개골을 열어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있는 혈관을 끌어와서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게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신 게 맞습니까? 실제로 이제 혈관 문합술이라 그러는데 예. 작은 혈관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은 예.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한 1970년대를 기준으로 네. 이 수술의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예. 잘 하지 않고 예.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수술을 했었고.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도 제가 이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정말 전국에 한 몇몇 선생님만 네. 이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예. 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급성기 뇌경색이 있는 경우에는 예. 찬반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수술이 2007년에 선생님이 처음 이제 하신 건 거죠? 예,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네. 수술을 시행하고 사실은 저 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예. 저도 환자 결과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수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 수술을 하면은 국민들 건강에 좀 예.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소개도 하고 네. 훈련도 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수술이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궁금해집니다. 다른 데 있는 혈관을 가지고 와서 막혔던 혈관이랑 연결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두피에 있는 혈관, 두피를 이렇게 열어서 네. 그 혈관을 산채로 이렇게 박리를 합니다. 예. 박리하고 그다음에 뇌를 열어서 혈관이 막힌 부위 뒤쪽에 있는 그 혈관도 박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혈관을 네. 안쪽 혈관으로 이어주는데 네. 이걸 문합술이라 그러는데 예. 혈관 문합술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네. 환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문합하는 혈관의 크기 직경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m요. 예, 1cm 말고 1mm. 1mm입니다. 예, 예.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돼야 되고 예. 또 시설도 갖춰져야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1mm짜리 혈관을 이어서 뇌에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생각부터 있습니다만 해요. 네. 실제로 머리 안에 있는 혈관 중에서 제일 굵은 혈관이 한 4mm 됩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다들. 예, 4mm 정도 되고 예.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혈전이 잘 막히는 혈관은 직경이 한 2mm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2mm에서 나오는 그 혈관의 분지가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막힌 부위 뒤쪽에 있는 혈관은 저희들이 연결한 혈관은 직경이 한 1mm 정도 되는 혈관인데 예. 그걸 현미경으로 한 16배 정도 예.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서. 예, 한쪽 면에 한 8바늘에서 10바늘 정도 해서 양쪽을 다 깃게 되면 한 20바늘 정도 이제 깁는 그리고 피를 통하게 하는 예, 그런 수술입니다. 1mm에 20바늘. 야, 이게 쉬울 일이 없죠. 이거 그러면 한번 들어가시면 이거 바느질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이거 하시면 한 서너 시간 하십니까? 얼마나 걸려요? 예, 전체 수술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수술을 할 때는 네. 혈류를 스톱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예. 양쪽 혈관이 딱 멈춘 상태에서 깊고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혈류가 멈추는 시간을 20분 이내로 네.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은 20분 이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분 이내에 20바늘을 다 꿰매셔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뇌경색 말고 반대 뇌출혈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출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많이 이 걱정을 하시는 게 뇌동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뇌혈관의 일정 부분이 예, 약해져서 그 부위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예, 근데 부풀어 오른 부위가 네, 정상 혈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예. 어떤 혈압이 오른다든지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키는 게 예. 예, 굉장히 위험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뇌동맥류가 있고 이 사람도 뇌동맥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수술하자고 하고 이 사람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 우리나라 뇌혈관내과 학회에서 만든 기준으로는 네, 이런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입니다. 크기. 예. 예, 그 크기가 적어도 4mm에서 5mm 이상 되면은 예,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펑퍼짐하게 생긴 옆으로 퍼져 있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잘 발될 가능성이 좀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길쭉하게 생길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더라도 네. 좀 길쭉하게 생긴 동맥류는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 동맥류가 이렇게 부드럽게 둥글게 생긴 경우에는 조금 위험성이 덜하게 보고 네. 울퉁불퉁하게 그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잘 터질 것 같네요, 왠지. 예, 글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동맥류에 작은 혹이 딸린 것처럼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것을 뭐 도트색이라 해서 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런 게 딸린 경우에는 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경우에는 대체로 수술을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수술은 어떻게 하시나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한 개는 혈관 내 수술이라 그래서 네, 혈관 안으로 이제 카테타를 넣어서 예, 튀어나온 동맥류 안에 다른 물질을 채웁니다. 예. 물질을 채워서 그 튀어나온 동맥류 안으로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런 방법인데 예, 채우는 물질은 주로 백금으로 만든 실을 채웁니다. 예, 코일이라고 얘기하기도 예. 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어려운 동맥류, 치료하기 어려운 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심장에 스텐트라 그래서 그물망을 넣기도 하지요. 네, 아주 촘촘한 스텐트가 있습니다. 예. 그 촘촘한 스텐트를 동맥류를 일으킨 그 혈관에 넣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혈관 내 치료가 아마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고. 예, 이거는 뭐 머리를 열고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모든 게 다 이런 경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주 작은 부위, 예, 그 혈관 자체가 중요한 혈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맥류라든지 네. 치료하기 어쨌든 혈관 내 치료로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네. 머리를 열고 네. 수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뭉뚱그려서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한번 겪으셨던 분들 예. 다시 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굉장한 조심을 필요로 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혈관에 변성이 와 있고 네. 안에 찌꺼기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 네.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네. 고지혈증, 고혈압 조절 이런 예.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네. 수술을 해서 동맥류처럼 수술해서 원인을 탁 제거한 경우에는 네. 재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은 네. 그냥 약물 치료, 보존적 가료를 한 경우에는 음. 일반적인 통계로는 다시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예. 정상인의 한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20배예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혈압 조절 예. 그리고 식이 조절 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술, 담배,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예. 같고 먹으면 좋은 것도 혹시 있어요? 이런 거 여쭤보시거든요, 분명히. 이런 예. 거 먹으면 도움 될까요? 이런 거. 이게 조금 그냥 막연하게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한 일단 식이요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예. 먼저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라는 예.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음. 식사 시간과 식사 양 이런 규칙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음. 육지에 사는 동물의 기름은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섭취를 좀 제한하면 좋겠고 생선에 있는 기름들은 네. 흔히 아시다시피 오메가 3가 대부분 생선 기름이기 때문에 예. 생선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음. 드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과일하고 야채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고 저한테 비타민 C 말씀을 아까 자꾸 하셨는데 예. 도움이 됩니까?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이게 메가도즈 요법이라 해서 예. 과량을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비타민 C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아마 대항해 시대 같습니다. 장기간 배를 타고 항해를 했을 때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이렇게 출혈을 일으키는 병을 괴혈병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사망을 초래하는 병이기 때문에 비타민 C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어떤 괴혈병을 일으키는 기전을 보게 되면은 어떤 우리 몸에 있는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 그러는데 결합 조직의 느슨함을 처리하고 예. 그래서 특히 혈관 조직에 있는 결합 조직의 느슨함을 처리해서 예.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동맥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비타민 C 부족과 결합 조직 질환과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드시면은 네.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께서 계속 비타민 C는 좀 많이 드시는 게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 1g 정도 500mg에서 1g 정도 하루에 예, 맞습니다. 예. 요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많으실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 뇌혈관 질환을 앓으셨거나 아니면 걱정이 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릴까요? 역시 추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기온 변화에 대해서 조심을 하시고 최근에는 아마 식생활 습관들이 집안에서 생활을 하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드시는 분도 있지만은 전혀 소외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타민 C 섭취와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콜라겐이라는 것이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비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지만은 비타민 C와 단백질 섭취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지만은 네. 자기 몸을 사랑할 수 있는 네. 건강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술, 담배를 끊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처음 듣는 얘기도 두개골 감압술, 악성 뇌경색, 혈관 문합술 이런 처음 듣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정영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술 끊으라 말씀하셨고 담배 끊으라 말씀하셨고 체중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전문가 선생님의 입을 빌어서 한번 더 들으니까 더 다짐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